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실금 치료를 어떻게 수술이 아닌 레이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실금은요, 어떤 식으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후에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든지 지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실금에 대한 치료라고 했을 때는 흔히 요실금 수술이죠. 아무래도 요실금 수술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요, 요실금 수술이 그렇게 좀 아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인데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하고 나서 굉장히 아픈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 재발을 할 수도 있다, 교정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수술을 뒤로 미루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으신 분도 수술 권유를 받으셨어요. 그래도 나는 수술은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주변에 직장 동료분들이 두 분이나 요실금 수술을 하신 거예요. 하고 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나는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그러면서 수소문을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거예요. 수술 안 하려고.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요, 수술만큼 그런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술은 어떤 식으로 가장 많이 하냐면요, 요즘은 이제 슬링 수술이라고 해서 요도에 밴드를 걸어서 고정시키는 이런 수술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술자의 입장에서도 간편하고 환자들도 절개를 많이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고요. 상처도 적게 남는 수술이고 간단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 수술이에요. 요실금 수술은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했었냐면 질 앞쪽 벽을 교정하는 수술을 위주로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테리어 리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쪽을 이제 교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질 앞쪽 벽이 바깥쪽으로 처지거나 튀어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복압이 가해졌을 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트램플린을 뛰거나 줄넘기 하거나 이랬을 때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변이 셀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복압이 증가하면서 이 질 앞쪽 벽이 출렁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제 소변이 새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수술은 뭐였냐면 처진 질벽을 잘라서 당겨서 고정시켜서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위에 얹혀 있는 요도도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 수술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수술은 수술 자체도 어렵고요, 하고 나서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것도 물론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슬링 수술, 간단한 슬링 수술에 비해서 더 우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슬링 수술을 주로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전체 질벽을 교정시키는 건 아니고요, 질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약간 슬링 수술의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진 질벽이 있는 분들이 질벽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요도만, 여기 위에 얹혀 있는 요도만 이렇게 밴드를 걸어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질벽이 움직이든 말든 복압이 올라가든 말든 얘는 이제 슬링이 걸려 있으니까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원리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레이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슬링 수술처럼 요도만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질벽을 타이트닝을 시켜서 이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조금 더 이게 덜 움직이고 고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시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슬링 수술만 했을 때는 질벽이 튀어나오는 거, 처지는 거 이런 것들은 전혀 교정이 안 되거든요. 요실금 수술 따로, 질성형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전체 질벽을 좀 탄탄하게 교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요실금도 좋아지고 처진 질벽도 그 이완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고요, 리프팅이 되면서 좀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복합적인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레이저 시술은 원리는 간단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질의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안티에이징은 기본적으로는 열 공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 안에 열을 공급해 줌으로써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죠. 혈액순환도 더 잘 되게 만들어 주고 콜라겐이 모여서 탄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레이저 종류 따라서 이제 쓰는 거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두 열을 공급해줘서 콜라겐을 좋게 만들어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가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비비브 같은 경우는 고주파 에너지죠. 고주파 에너지로 질 점막 바로 아래층, 저 깊은 층까지
이 에너지를 전달을 해줘서 저 깊은 곳까지 열 전달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콜라겐을 더 끌어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온도를 높게 공급할수록 이렇게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온도를 높게 공급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너무 뜨거울 수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각뿐만이 아니라 화상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냉각이 굉장히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비비브는 원래 팁 자체가 냉각가스가 들어가서 굉장히 차갑게 유지가 되거든요. 표면은 차가우면서 안쪽 깊은 곳에 심부에는 열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화상 없이도 열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장비고요. 적당한 열에 리밋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비브 같은 경우는요, 비비브랑 비슷한 고주파를 사용하지만 이건 멀티웨이브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일정 온도를 넘어가지 않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55도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팁의 온도가 뭐 40도에서 50도 사이 이런 식으로 보통은 유지가 되거든요. 이러면서 열 공급은 충분히 해주면서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환자가 뜨겁다고 느끼거나 이럴 범위까지는 올라가지 않게 자체적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55도에 달하기 전에 이게 에너지가 끊겨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도 어쨌든 열 전달을 하는 거고요.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열을 깊이까지 전달해 주려고 만들어진 장비예요. 또 베스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결국엔 열 전달 그리고 리모델링이거든요. 이거는 CO2 레이저, 프락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점 빼는 레이저랑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그런 레이저를 다다다닥 쏘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면 구멍이 이렇게 나겠죠. 질벽이 있으면 그 밑에 구멍이 뚫리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공간 안쪽으로 열 전달이 일단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상처잖아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상처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좋은 성분들이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다시 건강한 조직으로 재생이 되면서 이 부분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런 원리로 결국에는 또 탄탄해지는 걸 가져가는 거고요. 소노케어도 요실금 모드가 있어요. 요실금 환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극하고 조금 더 적절한 에너지를 줘서 이건 초음파 에너지거든요.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열 전달이에요. 열 전달을 해서 이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자, 혈류 공급이 좋게 만들자, 그렇게 해주는 게 이런 레이저들이고요. 종류별로 원리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열 전달을 잘 해줘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이 질벽, 앞쪽 질벽을 탄탄하게 만들자,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 앞쪽 질벽이 충분히 단단하고 탄탄해지게 되면 내가 기침을 하거나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질벽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슬링 수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앞질벽을 성형해서 단단하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요도를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도 이런 수술도 해요. 특히 이런 방광류라든지 방광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앞질벽이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에는 결국에 이 수술을 해야지 그 부분도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면서 요실금도 좋아질 수 있게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한 경우에 결국에 방광이 튀어나오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방광이 튀어나와서 병원 오지 않거든요. 약간씩 새는 요실금, 수술하기는 애매하고 치료하기에도 조금 부끄럽고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심하지 않은 정도의 요실금, 조금씩 흔들리는 전질벽, 이런 경우들은 이런 레이저들로 충분히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요실금이 심한 분들은 수술하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분한테 그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케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로 많이 새는데, 디펜드 하셔야 될 정도로 새는데 그래도 저는 수술하기 싫어서 비비브 한번 받아볼래요, 한번 받아보고 결정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레이저를 하고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100% 안 새는 분도 생겼고요. 새기는 새는데 새는 양이 너무 많이 줄어서 나는 훨씬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레이저 문제는 근데 한계가 있죠.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수술은 하셨을 때 재발이나 수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게 오래 가죠. 그런데 레이저 같은 경우 얼굴 레이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또 처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이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또 하셔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1년 반 간격으로 반복을 하셔야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수술하기 싫다, 이런 방법을 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술하기 싫은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고 중요한 정보인데 내가 알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다라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뿌듯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시술해보니까 이 레이저들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수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시죠? 레이저는 비용이 비싸고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 요실금 수술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잖아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지 않고요. 또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사보험 있으신 분들은 뭐 수술료라든지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게 더 유리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소수의 수술을 원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그런 수술 자체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은 분들, 얼마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70년, 80년 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젊은 분들이 수술 없이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실금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레이저 시술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 이런 검증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시술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